네, 이번 강의는 5.16 군사혁명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나라 역사에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되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5.16 군사혁명이 나는 시대의 원인,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선거를 거쳐서 정권을 장악한 것은 아닙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민주당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이 비판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반겼던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다. 정말 이런 상황이 오는 데 대해서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사람도 많았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이죠. 그 이유는 장면 정권이, 그 당시에 이제 장면이라는 내각이 한국 정치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장면 정권은 민주주의적이기는 했지만 사회의 혼란이 너무 심했습니다. 사회의 혼란.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데모 만능 시대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임 선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담임 선생 바꿔달라고 길에 나와서 데모를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깡패 이런 거 잘 모르죠. 1960년대 초반 깡패들이 정말 동대문 깡패, 남대문 깡패 해가지고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거기 있는 상인들한테 일종의 강제로 세금 뜯는 것이죠. 참 이렇게 사람들의 민생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질서를 잡아주지 못했던 그 정도로 사회가 혼란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은 북한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북한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세계에서는 이거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네. 6.25 때 둘 다 정말 다 파괴가 된 나라인데 북한이 더 빨리 일어서고 있네 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심지어는 소련이 미국을 앞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이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튼 경제가 너무나 파탄돼가지고 정말 민생고 밥도 굶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가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 그 당시에 방위산업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국이 대주는 것 외에는 국가 안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해가지고 철없는 대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북한 공산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가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로 바로 이제 사상 이념적인 혼란이 또 극도의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나온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식한 군인들 이런 말 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장교단이 학벌이 가장 높은 집단입니다. 1961년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장교단은 미국을 유학을 갔다 온 사람도 제일 많았고 서구 문물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보통 시민들보다 하여간 학벌이 더 높은 그런 집단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곳에서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던 1960년대가 세계 정치를 보면은 쿠데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국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하고, 기대라기보다도 앞을 예상을 해보라, 이게 군사 쿠데타 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은 내각제지만은 그래도 국가의 제일 대표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한국의 대통령이죠. 그때 쿠데타 발발 소식을 듣고 올 것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 미군이 한국권을 다 통제하게 돼 있는데
그 반란군이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갖고 윤보선 대통령한테 가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쿠데타 반란군을 진압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올 것이 왔으니까 그냥 놔두라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뭐 이건 우리가 그 역사에 나타나는 기록인데,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마저도 물론 개인적인 어떤 그 뭐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 것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군부는 어떤 조직보다도 가장 현대화되었고, 그리고 학력도 가장 높았고, 그리고 조직력도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대한민국이 어느 기준으로 봐도 후진국인데, 이 후진국에서 경제적인 파탄,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국가안보 문제가 정말 백척간도에 섰을 때 군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 정화라고 그랬습니다. 사회를 뭐 맑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이미 미국도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어떤 형태든 1961년 3월, 4월 무렵 정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면 정부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한 달 늦은 것밖에 안 됩니다. 3월, 4월에 무슨 정변이 나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5월 16일 날 이제 그 정변이 일어난 것이죠. 미국이 예상했던 정변은 5.16 군사 쿠데타로 나타났다. 250여 명의 장교, 3,500명의 병력이 주도한 무혈 쿠데타였다. 이 쿠데타를 주도한 사람은 당시 41세의 육군소장 박정희였다. 뭐 41세 그러면 지금은 대단히 젊어 보이지만은 1960년대 41세 그러면은 뭐 그 사회의 어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제 발전이 늦을수록 그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 우리나라에 대사로 오는 사람 보면 뭐 30살 간 넘은 사람들도 오고 그래요. 41세의 육군소장 박정희였다.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장군의 혁명군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혁명을 단행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고서 이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그 조직을 만들었죠. 혁명위원회를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거사 이후 단 6일 만에 장면을 포함한 2,000명의 정치인을 체포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날 무렵까지 17,000명의 공무원, 2,000명의 장교가 체포되어 해임을 당하거나 전역되었다. 그리고 사회 정화를 위해서 13,000명의 불량배들을 체포했다. 대대적인, 이거 바로 이것이 혁명이죠. 사회 정화, 사회를 맑게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2020년대를 사는 우리들이 저런 식으로 인권 문제를 엉망으로 대해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사람의 공분을 사고 있던 이 깡패들이 정말 군인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이런 질서를 찾겠습니까? 깡패 생활 청산하고 바른 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저런 그 플래카드를 들고 시가 행진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쓴 책인데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많은 비판자들은 저 사람이 돈 먹고 자기의 그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이게 쿠데타도 하고 장기 집권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역사의 맥락에서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그 자신이 말했던 그 구호에 맞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어떤 때는 너무 나약하고 용감하지 못하다고 그러죠.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 목숨을 건 그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장군하고 함께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저기서 실패하면은 전부 다 사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입니다. 뭐 마찬가지 사진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미 조금 반복을 하지만은
지식인들이 말하듯 무식한 군인놈들이라는 말은 상황에 대한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 장교단은 가장 유식한 사람들이었다. 서구를 대표하는 미국에 대해 가장 잘 인식하고 있었고 미국의 각종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거기 가서 이제 유학을 한 사람들이죠. 온 한국의 장교단은 당시 한국 사회에 어떤 집단보다 현대화, 조직화, 고학력화되어 있었다. 게다가 정치 권력의 핵심인 폭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 정치 권력이 다른 권력하고 다른 이유는 폭력을 갖고 있고 그 폭력이 국민에 의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군대는 조직과 폭력을 가지고 있었고 1960년대 한국 군대는 가장 현대화된 집단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 한국 국민 중 3.7%만이 장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장면 정부는 이미 국민의 마음을, 민주적이긴 했지만은 국민의 마음을 떠났던 정부입니다. 바로 5.16은 그런 그 배경을, 그런 정치 사회적 배경에서 야기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국민들한테 그 혁명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그 당시에 지금 요새는 무슨 반공이란 말을 쓰느냐. 지금 이 세상에 반공이 다 없어졌죠. 왜? 공산주의가 망해버렸으니까 반공이 없는 겁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 이제 미국의 그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인데, 케네디 대통령 그 앞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었고 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었는데, 그 닉슨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은 그 이제 부통령이 닉슨이었고 닉슨도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됐죠. 그 닉슨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자기가 미국이 소련한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답니다. 이것이 확실히 더 좋은 제도는 분명한데, 그런데 과연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저 소련의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때 반공이라는 하나의 그 이념, 철학 이런 거 없이 국제정치적인 싸움을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공을 국시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을 혁명공약에 이제 제일 앞에다가 갖다 내놓은 것이죠.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자로서 지금 이제 수십 년 지난 저 사건을 거꾸로 돌이켜 보면은, 아, 저 사람들은 국제정치에서 어떻게 줄을 서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지원을 받으면은 그 정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권은 살 수가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강한 나라는 세상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는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큰 세력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박정희 정권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이란데 이제 두 번째 혁명 공약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1948년에 뭐 정말 그 주어진 것이죠. 민주주의가 처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자유가 기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자유는 책임이 같이 동반되는 것을 때로는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방종하고 혼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 무질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1961년까지 48년부터니까 한 13, 14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사회가 그 가난하고 피폐한 데서 미국이 원조를 해주면은 그 원조 액수를 가지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들이 착복하고 뭐 이런 그 부패를 국민들이 다 봤죠. 이런 것들을 일소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 그렇죠.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민생고라는 말 지금 요새 사는 젊은이들 못 알아들을 겁니다. 민생고가 뭔지. 그때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그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콘테스트 하고 그럴 때
지금 같으면 이 비만 된 아이들, 살 많이 찌고 뭐 이런 애들이 나와서 이게 건강한 아이라고 할 정도로 가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봄 되면은 이제 볼이 나올 때까지 더 이상 음식이 없어요. 먹을 거가.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그러고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할 것. 예. 그때 그 미국의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혁명고 나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예산이 52%가 미국의 원조라니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 여기서 박정희가 말하는 자주 독립이라는 것은 미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함께인데 우리의 몫이 더 커져야지 미국과 함께도 훨씬 더 양호하게 잘 작동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힘없이 통일할 수 없습니다.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일은 흡수 통일입니다. 더 강한 편이 흡수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역사에 흡수 통일 아닌 통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박정희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것이다. 저것은 물론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됐습니다마는 남미의 경우에 군인들이 계급 군복 입은 채로 흰뚜 누르고서 그날 대통령이 되는데 박정희는 군복 다 벗고 민간인 목장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말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나왔던 사진들인데 하여간 사회학을 이수했다는 사실에 그 보통 사람들이 이 박수를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그 발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장준하라는 민주투사라고 봅니다. 저는 저분 다 훌륭한 분으로 보는데 그리고 나중에 등산 갔다가 떨어져서 이제 죽었는데 지금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살인을 당했다. 박정희의 정치 탄압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은 이분이 그 사상계라는 저보다도 그 선배 때들이 보던 잡지입니다. 거기에 혁명이 일어난 날 5.16 혁명은 불가피한 일이다라는 그런 그런 글을 기고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위기에서 민족적 활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최우수단으로 일어난 것이 다름 아닌 5.16 군사혁명이다. 5.16 혁명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 민족주의적 군사혁명.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은 좌파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민족주의는 좌파가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도 민족주의예요. 오히려 좌파들은 민족주의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의 노동자 계급이 중요하죠. 바로 오히려 그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이 민족주의도 주장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5.16이 군사혁명도 되고 쿠데타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발생한 이유가 이 가난한 나라, 이 국제정치의 험한 파도를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모자른 이 나라를 애틋하게 생각했던 그런 젊은 장교들이 박정희가 이끄는 그 쿠데타 5.16 혁명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그 배경은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혼란했고 너무나도 가난했고 그리고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권력을 잡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나라를 그래도 부국 강병이 되는 그런 기초를 쌓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16 혁명의 배경과 그 원인, 과정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